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저녁인데요. 어제장에는 원유 재고 발표가 하루 좀 미뤄진 만큼 오늘장에는 또 크루드 오일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저희 신세계와 함께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다면요. 채팅방을 통해서 더욱더 편리하게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채팅창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신세계 일부에서 제공될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거래 등 이런 모든 불법 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은 목요일인데요. 오늘이 바로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발표를 앞두고 오일에 대해서는 상승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에 저희 출연진분들과 더욱더 꼼꼼하게 종목에 대해서 전략자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목요일 저녁 신세계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를 대표하는 증권맨입니다. 송준식 해설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주 그 멘트. 네, 좋죠. 네, 감사하게 듣고 있습니다. 네, 네. 매번 나오실 때마다 언급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일단 오늘 좀 시장이 특이합니다. 중국이 7년 만에 GDP가 이제 선방을 하면서 맞습니다. 또 항생 지수가 또 뭐 크게 상승을 했고요. 달러 인덱스가 사실 어제 베이지북 영향으로 사실 다시 강세로 가는 듯 하다가 계속 지금 유럽장 들어서 약세로 접어들면서 유로, 재패니즈 옌, 그러니까 ECB나 BOJ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긴축 정책에 대한 시장 기대가 조금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외에 잠시 후에 이제 유가 관련 정보들도 이제 업데이트가 되니까요. 오늘 시장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에 대해서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수치가 나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 지표에 대한 부분은 조금의 또 왜곡도 또 불거져 오고 있는 만큼 좀 선별해서 좀 잘 시장에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도 발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외신 전달을 해드리는 김경윤 PD 오늘도 함께합니다. 김경윤 PD. 네, 안녕하세요. 김경윤입니다. 요즘 미증시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출렁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봤을 때 우상향한다 할지라도 하루하루의 변동성만큼은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내일 있을 셧다운이 과연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물론 안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이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각종 이슈들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김경윤 PD의 활약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출연진분들 인사를 나눠봤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목요일 저녁 신세계 2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해외 선물 전략 탄탄하게 짜드릴 마스터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해외 선물의 국가대표입니다. 혜선이 아빠, 박노준 마스터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지금 일단 그 유튜브에 지금 일단은 방향 남겨드렸는데요. 네. 일단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뭐 톡스타 방송도 했고 또 부랴부랴 또 스튜디오로 달려왔는데 아까는 이제 주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해외 선물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해외 선물 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앞전 방송이었어요. 톡스타에서 많은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받으시면서 오늘도 주식 상담과 그리고 해외 선물 상담까지 해드렸는데, 자, 오늘 또 신세계 출연 날이어서 정말 오늘 스케줄 바쁘신 와중에도 여러분들에게 탄탄한 전략 세워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박노준 마스터님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먼저 또 현재 구간에서 크루드오일 전략도 미리 가격대에 좀 적어주셨거든요. 저희 유튜브 들어오셔서 채팅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박노준 마스터님과 2시간 동안 신세계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 11시가 막 지나가고 있는 시간인데요. 현재 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먼저 지수에 대한 방향성 살펴봐야 되겠죠. S&P와 나스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P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낮 동안에도 좀 가격대가 위쪽으로는 가지는 못했는데 현재 구간 2,800선은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2,801.50포인트로 0.08% 약보합권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죠. 나스닥은 역시나 S&P 비교해서 조금 더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6,805포인트로 0.22% 빠진 가격대고요.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보시죠. 전일에 계속해서 좀 가격대가 빠졌었는데 지지가 되면서 현재 구간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940달러로 0.52% 강보합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어제장에 좀 큰 변동성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어제의 종가가 결국엔 1,330달러도 이탈하면서 1,327.3달러에 마감이 됐었는데요. 현재 구간은 1,330달러를 다시 좀 회복을 했지만 1,331달러 초반대로 0.28%의 상승률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64달러가 다시 깨지면서 63.88달러로 0.33% 빠진 가격대라는 점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아직 개장 전이지만 두 지수 모두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낮 동안에도 좀 같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자, 그리고 유로FX는 그동안에 좀 하락분을 좀 딛고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드는 1,330달러 회복을 했고 또 크루드오일은 64달러를 이탈했다라는 점 현재 시세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이 시각에는 외신 쪽에서는 어떤 뉴스와 각종 지표들 쏟아지고 있는지 김경인 PD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미국 쪽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22만 명으로 드러났고요. 거의 45년 만에 최저치다라는 수치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미국 쪽 소식입니다. 12월 주택작공 실적이 나왔는데요. 8.2% 하락하면서 월가가 예측했던 1.5% 하락치보다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올해 미국이 금리를 3회 이상 인상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고조되면서 이에 대한 확률이 50%가 넘었다라는 분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가 조금 있다가도 구체적으로 전달해 드릴 소식인데요. 미국 증시가 카오스에 임박했다. 미 증시가 현재 비트코인처럼 거품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와타나베 부인, 일본의 이 와타나베 부인들이 BOJ의 엔화 강세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라는 분석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소식인데요. 크레디트 스위스가 비트코인의 가치평가법을 개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법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적정 가치는 6,000달러에 불과하다라는 소식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의 지표와 뉴스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2만 명으로 45년의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좀 긍정적인 뉴스고, 자, 그리고 일단 올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횟수도 좀 궁금해하실 텐데 3회 인상에 대해서
상황에서 확률이 50%가 넘고 있다라는 점도 확률도 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와타나베 부인의 그 자금력, BOJ의 이 엔화 강세 브레이크를 좀 걸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또 유동성에 대한 부분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구간의 시세와 뉴스도 좀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오늘 출연진분들과는 어떤 이슈를 다룰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입니다. 실적 기대감과 베이지북 공개로 랠리를 재개한 미국의 증시입니다. 자, 어제장에 뉴욕 증시는 간밤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현재 구간 선물 쪽에서는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는 유로FX입니다. ECB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급락 후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도 다시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가격대를 다시 한번 살펴드리면요. 1.2900달러까지 올라갈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미국 원유 재고 발표를 앞두고 소폭의 상승 시도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격대 다시 64달러가 깨지면서 63.85달러 선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달러 인덱스의 반등 시도 지속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골드입니다. 자, 지금은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1330달러 선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 전략 짜보도록 하죠. 네, 일단 오늘도 이렇게 네 가지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S&P와 유로FX 그리고 크루드오일과 골드 준비했는데요. 앞서서 마스터님이 또 유튜브에 골드와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미리 좀 전략을 짜주셨는데 코멘트 한 말씀만 들어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파바박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빨리빨리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나중에 네. 시간 되면 또 타이밍을 놓치니까 일단 오일 같은 경우는 63.95에 매도 진입을 하면서 바로 알려드렸고요. 네. 일단 목표가 일단은 1차적으로 63.70 부근 정도, 그 다음에 2차선은 60 정도까지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지금 일단은 유튜브에 들어와신 분들은 같이 매도 진입 중인 것 같고요. 그리고 유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상승을 한번 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일단 지금 상승해서 더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위로 올라오면 거기서는 이제 다시 매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1.23200 정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골드도 일단 매수 사인 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좀 올라와서 1330일까지 올라와서 일단 청산 하면서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네, 일단 지금 현재는 목표는 1333선까지도 일단은 상승할 것으로 보니까요. 지금도 일단은 매수 의견입니다. 예, 그리고 지수 아까 해설위원님하고 같이 얘기 나눴는데요. 지수 일단 하방으로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크루드 오일과 골드에 대해서 골드는 상방 쪽 그리고 오일에 대해서는 하락 쪽에 대한 배팅과 가격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구체적인 가격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확인을 잘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지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하방 쪽으로 좀 보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에 좀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먼저 좀 전달을 도와드렸고요.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P 500인데요. 자, 어제장에 뉴욕 지수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이었습니다. 본장에 대한 상황이고요. 지금 선물 쪽에서는 S&P와 나스닥 모두 하락 쪽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S&P는 2800선은 현재 구간 지지가 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 하락 추세가 이어갈지에 대한 여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모두 만장일치로, 다운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모두 만장일치고요. 오랜만에 지수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다운이 나온 상황인 것 같아요. 좀 엇갈리거나 아니면 상승 쪽으로의 만장일치가 나왔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자, 그렇다면 김경희 PD, 어제 전날 간밤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였지만 선물 지수에서는 또 하방 쪽으로 들었네요. 네, 역시나 좀 어제장에 좀 숨차게 달려왔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쉬어가는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다운에 들었고요. 지금
계속해서 증시가 좀 높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과연 버블이 끼고 있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에 대한 좀 논의가 좀 활발하게 지난번부터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CNBC 쪽에 인터뷰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현재 미 증시에 대해서 좀 시장이 견고하지 못한 상태에서 뭐 혼돈의 구간으로 가고 있다라는 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한 전문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전해드렸던 파사나라 캐피탈의 한 임원의 인터뷰인데요. 현재 미 증시가 마치 비트코인의 행보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네. 그의 말에 따르면 현재 시장이 좀 고점에 임박해 있는데 여기에는 기업 가치 고평가 그리고 높은 부채, 낮은 현금 잔고 등의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이 종종 비트코인의 그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하면서 펀더멘탈과는 무관하게 가격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시장이 기업 밸류에이션으로 인해서 좀 적절하게 가격이 매겨진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분석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분 말고도 뭐 시장이 좀 과열되어 있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좀 적지는 않은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당장에 조정이 오거나 거품이 완전히 꺼질 수도 있다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명한 시장 평가자들은 현재 증시가 좀 기록적으로 과대평가된 국면이 있다라고 좀 끊임없이 경고를 해오는 모습이었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파사나라 캐피탈 쪽에서는 현재 증시가 좀 순진한 투자자들이 그저 가격이 상승한다는 이유로 매수를 하는 그런 현상이라면서 비트코인의 상승세와 좀 유사한 국면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국면 역시 좀 대대적으로 매도가 시작되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나 계속해서 좀 우상향을 할 것이다라는 점은 짚고 넘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에서 골디락스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장세에서는 가치적인 부분이 전혀 부각이 되지 않으며 시장이 그런 위험을 지금 떠안고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계속해서 증시에 대한 전망, 다른 애널리스트들의 전망과 좀 동떨어져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실적 시즌이 개막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지금의 불마켓을 좀 이어갈 것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좀 호조세로 나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래서 향후 12개월간 지속적으로 주당 순이익을 높여갈 전망이며 다른 많은 섹터들도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서 좀 혜택을 볼 전망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법인세 감세가 좀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됐고 또 생각보다 대규모로 일어났으며 또 S&P 500이 올해 안에 우리의 가장 긍정적인 예측 범위였던 3,000선에 도달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장에서 좀 주목해서 보셔야 할 점은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오늘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리고 IBM이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또 지금 연설 같은 경우에 연준 쪽의 연설은 없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에서 미국 경기와 또 세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연설을 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좀 기대가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일까지 임시 예산안이라도 좀 처리를 해야 의회 셧다운을 좀 막을 수가 있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게 임시안이 아니라 그냥 예산안을 처리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모습인데요. 역시나 지금 그 이민자 관련한 법안인 다카 그리고 드리머스를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차가 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정치적 불안정성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같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구간 S&P에 대해서는 뭐 거품은 끼었고 현재 구간 좀 부담은 갖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하지만 매도에 대해서 포지션이 좀 열려있진 않고 또 현재 상승의 부담감만이 좀 안고 있는 그런 좀 불안한 상황에 대해서 좀 빗대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일단은 3,000선에 대한 도달 가능성도 분석적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마치 현재 지수 상황이 비트코인과 같은 그런 거품을 좀 빗대어서 비유를 하니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매도적인 부분은 좀 포지션으로 끌고 가진 않지만 좀 부담감이 있다라는 의견에서 다운의 의견을 드렸고요. 자, 이어서 해설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좀 하락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저는 지수를 10년 국채 그러니까 채권에 조금 힌트를 얻어갖고 좀 네. 예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네. 얼마 전에 채권한 건들락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금리가
미국 10년 금리 기준이 2.63을 넘었으면은 증시에 뭔가 버블 논란이 일 것이다. 그러면서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네.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그게 공감을 하는 바가 지금 금리 수준은 사실 뭐 올해 세 차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뭐 이런 분위기가 80% 90% 이상 반영된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네. 예, 좋습니다. 실업률도 낮고 물가도 앞으로 좋아질 것이고 모든 게 좋은데 긴축의 속도가 생각보다 너무 빠르지 않은가라는 저는 지금 생각을 해보아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너무 스퍼트를 내가면서 뭔가 이렇게 뿌려놓은 돈을 빨리 회수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증시 쪽에 좀 부작용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사실 오늘 지금 다운을 든 거는 약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들었고요. 금리가 늘 보면은 중요 포인트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이렇게 시장이 변곡점에 왔을 때는 금리가 늘 약간 선행하는 그런 패턴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채권은 골드나 뭐 엔 같은 나머지 안전자산들은 전혀 하락이 없었어요. 아주 하방 잘 지키면서 뭐 사실 상방으로 봐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채권 혼자 나홀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네. 즉슨 곧 이 분위기가 선반영된 분위기가 지수로도 언제든 옮겨 탈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고, 상방을 쫓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에 대한 관점을 중립으로 잡거나 관망으로 하는 건 좋은데, 먼저 지금 흐름에서, 매수를, 눌림목이라고 판단하고 매수를 해가면서 대응하는 구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다운을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수에 대한 분석의 힌트를 국채에서 얻어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채에 대해서 흐름 오늘장도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장에 좀 큰 폭의 하락으로 이어갔었던 상황인데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세 번에 대해서 좀 확률이 높아지는 만큼 그 시장 분위기가 국채에 대해서 좀 선반영된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분위기가 이제 지수로 좀 옮겨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지수를 좀 중립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보수적인 관점이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상향한다고 해서 매수적인 관점으로 눌림목에서 잡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매도적인 의견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말씀을 드렸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긴축의 속도가 너무 좀 빠른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까지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함께 들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앞서서 저는 뭐 시황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딱 가격대만 보고 좀 판단을 해볼까 합니다.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자, 저는 지금 2,800선 지지 여부에 따라서 지금 계속적으로 초반대를 좀 치열하게 이탈에 대한 부분 좀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선에서에 대해서 좀 음봉 쪽으로 매도 쪽으로 좀 짧게 가져가신다면은 그런 의견이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2,800선에서의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남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 다운에 대해서 만장일치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은 여기서 다운의 의미가 이 구간에서 투자 전략으로 좀 매매 방법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전략 주실까요? 네, 일단은 그 5일은 지금 유튜브에서 70라인 7일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청산 전략 드렸고요. 그래서 저도 청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드도 앞선 그 매수분에 대해서 청산을 어느 정도 해서 좀 수익 일단 거둔 상태고요. 일단 참고하시고 네. 자, 지수 같은 경우도 일단 이겁니다. 이제 다 앞서 말씀하셨던 분들 그리고 뭐 외신에서도 저는 다 동의합니다. 왜냐면은 트럼프가 여태까지 거의 뭐 그 대통령이 아니고 거의 비즈니스적인 그런 그 협상론으로 뭐 파리 기후변화 협정도 탈퇴하고 나프타도 뭐 시비 걸고 예, 전부 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 그리고 보호무역주의로 일관하면서 그 세금 뭐 그 감면 혜택까지 뭐 굉장히 근 31년간 보이지 못했던 그런 그 법인세 뭐 인하 뭐 효과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분명히 재정 적자로 이제 이어질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금리 인상도 남아 있고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는 이제 조정이 한번 나와줘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직선으로 가는 건 없어요. 항상 우리가 경험을 했다시피 조정이 나오는 구간은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현재 지금 그 오늘 일단 시세로만 보면은 골드가 지금 저번에 그어놓은 선인데 지금 일주일 제가 있다가 또 이렇게 또 그렇죠.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여기 이 지금 골드를 봤었을 때도 어저께 하락을 했지만
오늘 금일 그 상단선에서 또 지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골드를 항상 제가 주목하라고 한 게 뭐냐면, 자, 지수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과열 현상으로 가는데 지금 너무도 뭐 모르는 투자자들도 섞여 있고 하면서 계속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정말로 실질적인 상승세라면 골드가 꺾여야 됩니다. 무조건 꺾여야 되는데 지금 계속 동기화 현상으로 계속 같이 올라갔거든요. 계속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골드 시세가 진정한 시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오늘 봉만 봤을 때는 골드가 지금 현재 그 안전하게 조정 구간에서 눌려주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아까 골드도 어느 정도 지금 1333선 정도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올라갈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 골드가 여기서 꺾이면은 상단선 지지를 워낙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S&P를 지금 봤었을 때는 지금 오늘 그렇게까지 뭐 위로 올라가거나 밀리거나 하지 않았는데, 항상 우리가 박스권을 만들 때 뭐냐면, 자, 보시면은 어제 봉, 그저께 봉 계속적으로 지금 2808선 부근 정도에서 계속 밀리는 흐름이 나옵니다. 예. 해외 선물이 좋은 게 뭐냐면 계속적으로 저항대 확인해 주면은 이 선에서 항상 밀렸어요. 예. 그래서 넘지 못하고 계속 밀리거든요. 그러면은 5일선하고도 격차가 지금 약간 벌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아무리 못해도 이 5일선 부분까지는 일단은 밀려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보통은 이제 만약에 5일선을 약간 밀고 내려가면은 그대로 쭉 크게 또 음봉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열 현상으로 계속 그러니까 조정을 주고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조정을 주지 않고 올라갈 때는 한번 밀리면 또 크게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 조정을 한번 크게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그래서 오늘은 사실상으로도 매수하기가 좀 겁납니다. 예. 예. 차라리 그렇죠. 매도를 하고 위에 고점 부분에다 손절을 거는 게 더 낫지. 왜냐면 밀리면 크게 밀릴 수도 있으니까 기대 수익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전략을 그 시청자분들도 사실상 하방으로 더 잡아가는 게, 손절 라인도 더 짧고 일단은 고점으로 만약에 벗어나면은 이거는 크게 또 튀는 거거든요, 위로. 그때 손절 인정해주고 그대로 다시 한번 또 그대로 관망해주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오늘 좀 하방으로 가는 게 지수는 좀 뭐 이렇게 보면 일단은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하방 쪽으로 뷰를 보고 계시고, 그런 매매와 관점이 현재 시장 상황에서 효용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일단 손절가를 잡으실 때 고점에 대해서 좀 짧게 손절을 잡고 하방 쪽으로 열려있는 좀 공간이 더 많기 때문에 하방 쪽으로 전략을 세워 가보시면 더욱더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 지금 5일선까지에 대한 공간과 그 여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매도적인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전략자 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S&P 500에 대해서 만장일치 다운에 대한 의견을 드렸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자, 다시 좀 빠졌다가 가격대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대 다시 한번 살펴드리자면요. 1.2870달러로 0.46%의 상승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장의 위아래 폭으로 좀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의 그 상승세가 좀 돋보일 것 같은데요. 자, 이 구간에서 업앤다운 들어본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저 홀로 다운이고요. 세 분이 업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자, 네, 확인되셨고요. 자, 그렇다면 저 다운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출연진분들 의견 들어볼까 해요. 저도 오늘 좀 다운에 대한 뷰였습니다. 초창기부터. 업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일단, 업에 대한 의견인데, 지금이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올라온 이 가격대에서 조금 더 올라온다면 매도적인 관점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다운의 의견을 드렸거든요. 오늘의 가격대 어제자의 반등에 대해서 좀 세게 나온 상황이고, 오늘의 고점이 1.2950까지 올라간 상황인데,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는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버거워 보이는 가격대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현재 구간에서 왔을 때 이 상승분을 좀 반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다운에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 시 매도 의견으로 저의 의견 먼저 좀 전달을 도와드렸고요. 자, 이어서 김경인 PD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에 대해서 좀 오랜만에 다시 업으로 돌아왔어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그 연준에서 그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습니다. 역시나 미국 경제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코멘트를 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 임금과 물가가 좀 완만한 상승세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널리 원래 예측했던 대로 금리를 한 3번 정도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베이지북 발표 이후에 좀 달러가 좀 힘을 내는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금 좀 원래 자리로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나 지금 투자자들이 지금 오늘 오후 발표될 예정이었던 경기 지표들을 앞두고 좀 관망하는 모습이다. 뭐 외신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전달해 드렸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 뭐 건축 허가 건수, 그리고 조금 있다가 발표될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뭐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역시나 이 부분 좀 유심히 볼 예정이다라고 외신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최근 달러 뭐 계속해서 눌려오는 흐름입니다. 이는 역시나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미국 쪽의 성장률을 추월할 것이다. 뭐 이런 예측, 그리고 미국 이외의 중앙은행들로 하여금 금리 인상을 좀 유도할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뭐 가장 뜨거운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건 역시나 ECB일 것 같습니다. 지난번 ECB 12월 의사록 때문에 지금 유로 강세가 좀 더욱더 심화가 됐는데 네. 그 부분이 지금까지도 좀 유효하다라는 분석이고요. 여기에 지금 뭐 베이지북이 발표가 되면서 조금 뭐 추세가 바뀌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역시나 뭐 예전부터 말씀드렸듯이 이런 연준 쪽에서의 의견보다는 ECB라든지 BOJ 쪽에서의 어떤 기존과 다른 의견이 훨씬 더 파급력을 미칠 영향력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달러 가격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의 이슈보다는 이 미국 쪽의 이슈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로가 상승으로 전환을 했다는 것은 네. 역시나 그만큼 상승 추세가 강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파운드 역시 오늘 좀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대 지금 2016년 6월에 있었던 브렉시트 때 이후에 네. 기록한 지금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또 미국의 경기 지표가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앞서서 22일 의사록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 발언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이 되면서 유로화가 올라왔던 만큼 현재 구간도 뭐 지속적이다라는 말씀도 전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파운드 강세에 대한 부분도 브렉시트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한다는 점 같은 흐름으로 동일선상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김경민 PD 의견도 들어봤고요. 해설위원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업이시잖아요. 네. 저희 유로 거래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 대부분 증권사 HTS를 참고를 하실 텐데요. 일간 차트로 해서 뭐 한 2016년부터 2월부터 이렇게 쭉 차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번 주간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네. 주간으로 보면은 그죠. 1.30이라는 이 중요한 이 레벨대가 상당히 뭐 QE 1차, 2차, 3차 할 때 네. 굉장히 언급들이 많이 됐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예. 뭐 한 5, 6년 전, 뭐 벌써 한 7, 8년 전 얘기네요. 네. 예. 그러면서 이렇게 가격이 내려오고 사실 2015년부터는 유로 약세로 인한 혜택들을 어떻게 보면 계속 한 2년간 유로존이 많이 누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차트를 그러니까 해외 선물 거래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히스토리들을 배경 지식들이 이제 머릿속에 없으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냥 일간 차트로만 봤을 때 그냥 끊임없이 올라가네. 한 이 정도면 이제 꺾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죠. 그리고 약간 묻지마 매도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런데 네. 한번 주간으로 보면 네. 누적 데이터가 다 쌓여서 나오기 때문에 뭐 멀리 가서 찾으실 것도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간 차트 정도로만 체크를 해서 좀 차트의 흐름을 보고 얼마든지 가능성 다시 1.30에 대한 노크를 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장기적인 얘기입니다. 네. 예, 장기적인 얘기고 노크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끊임없이 뭔가 일간 차트로 볼 때 올라갈 때 그렇게 된다면은 상승에 좀 편승을 해서 내가 수익을 좀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좀 보시라.
그리고 QE를 양적 완화를 1단계, 2단계, 3단계 했을 때의 그 히스토리들을 뭐 뉴스 키워드 검색으로 몇 개 있으니까 네. 한번 찾아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올해부터 1월부터 월 600억에서 300억으로 채권 매입 축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존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긴축에 대한 뭔가 이렇게 노크를 두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 독일을 비롯한 유로존 이제 지표들은 계속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크게 서프라이즈로 악화되는 지표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제가 볼 때는 한 단기적으로는 한 1.24 정도까지는 네. 좀 매수 뷰로 매수 관점으로 좀 올해 신고점을 계속 돌파한다라는 좀 뭔가 마음가짐 자세로 좀 따라가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설위원님의 의견은 이전에 과거에 대한 가격대 추이도 좀 살펴보시고 여기서 더 못 갈 것이다라는 그런 섣부른 판단은 좀 지양하시라라는 말씀이 좀 메인 테마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현재 부분에서는 유럽의 그 테이퍼링이 지금 중점적이다라고 한다면은 이전의 과거의 흐름은 반대적인 양적 완화에 대한 단계별 흐름을 또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두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서 추세에 맞는 좀 매매가 현재 구간에서 유효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1.24까지의 상방 쪽으로 열려있는 상황도 고려해 보시고 섣부르게 고점이다라고 판단하시면서 반대 매매죠. 매도적인 관점으로 열려있는 그런 판단에 대해서는 좀 지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로 FX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고 있는데요. 마스터님도 역시나 오늘 유로 FX에 대해서 업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상방 쪽일까요? 네. 네. 아까 뭐 초반에 그 상승 일단 본다고 유로와 지금 매수하고 뭐 일단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 어제 일단은 사실상 눌림이 좀 어처구니 없게 좀 나온 것 같은데 부총재 발언 때문에 그죠? 비둘기파적 그냥 발언 한번 나와서 밀렸는데 저는 오늘 밀렸을 때 그래도 한 밑꼬리 정도는 좀 달아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1.21 뭐 850 정도 그 정도까지 밀렸다가 일단은 눌림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쭉 들어올 것 같은데 밑꼬리도 없이 그냥 그대로 들어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지금 딱 보면 기술적인 패턴이 좀 약간 봉 패턴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에 사실상 밑꼬리 아까 말씀드렸던 1.21 850 부분 그 찍고 나서 들어 올리게 되면 사실상 위에 지금 이 5일선 그 위로 좀 들어 올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5일선을 좀 넘는다고 치더라도 1.2 한 700 정도에서는 다시 좀 빠지는 게 좀 정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빠지면서 이제 좀 밀리면서 위에서도 네. 뭐 그러면서 이 자리를 오늘 좀 지지를 하고 가는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 밑꼬리 없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지금도 계속 올라오고 네네, 있네요. 올라오고 있고 네. 이렇게 되면은 어저께 봉을 거의 일단은 확대를 해야 한다고 하나요? 거의 봉을 다 잡아먹고 그대로 들어올리는 패턴으로 가야 돼요. 꼬리가 없으면. 네. 그러니까 감싼다고 하죠. 봉 패턴 중에 감싼다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일단은 이 어저께 그 음봉의 몸통을 감싸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저께 시가를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넘어가서 일반적으로 왔을 때 아까 1.23200 200 정도가 1월 16일의 고점보다 약간 밑에 있지만 지금 현재 구간까지는 일단 들어올려야 된다. 왜냐면은 지금 박스권이 약간 불규칙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략 잡아본다면 1.23, 370 정도 부근이 상단 정도 되는 선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거의 어저께 봉을 지금 거의 다 만회를 다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좀 약간 장대 양봉상으로 좀 그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꼬리 부분까지는 또 어느 정도는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요런 패턴들은 그냥 꼬리 없이 올라오는 패턴들 잘 알아두셨다가 그렇게 좀 올라오는 것들이 많다. 예. 제가 항상 매매해본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패턴들이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니까요. 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셨다가 나중에 또 좀 사용하시고 써먹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 일단 상방적으로 가격대는 조금 더 남아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좀 더 남아있고.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네. 거는 그 이제
부근이 올라가면 거기서 또 이제 매도로 또 뷰를 좀 바꿔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께서 유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슈로 유로 살펴보고 있잖아요. 좀 함께 상담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로 남겨주신 시청자분의 의견인데요. 현재 좀 보유하신 포지션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유로를 1.268에 매수했는데 단기 청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청산을 해야 될까요? 라고 유튜브에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현재 매수로 지금 보유하고 계신 포지션입니다. 1.2268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수익권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청산 가격대를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전에 매수로 접근하시기 전에 매도로 접근을 하셨다가 좀 손절 처리하신 것 같고요. 현재 다시 좀 매수로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 네. 목표가 어떻게 좀 청산할까요? 일단은 이분은 밑에서 일단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네네. 저희 지금 현재 또 전략과는 좀 다르게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보고 네. 시세가 있는데 아까 지금 그 들어 올려서 950까지는 갔는데 네. 또 위로 슈팅이 계속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그죠? 봤었을 좀 때. 제약적이죠. 네, 네네. 계속적으로 지금 박스권. 지금 5분봉으로 보면 딱 정확하게 950에서 한 번 또 밀려주고 그다음 두 번째 밀려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금 그 전에 또 9시 반에 또 그 자리에 한번 갔었단 말이죠. 이러면 여기 저항대가 좀 약간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밑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뭐 절반 정도는 청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950을 넘어서면 위로 슈팅이 한번 나올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박스를 몸통으로 돌파하면 그대로 이제는 저항대에 허물고 나서 그대로 일단 시세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네네. 여기선 지금 계속 밀리고 있으니까 절반 정도로 여기서 일단은 수익 실현해 주시고 나머지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간들 구간에서 아까 1.23200이잖아요. 네. 그 200 부근 일단은 좀 나머지를 좀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 가는.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계약수로 밑에서 익절 한번 잡고 하나 그죠. 계약수로 가자 네. 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계약수는 적어주지 않으셔서요. 어떤 계약수로 좀 효용이 가능한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현재 부분에서 좀 익절 잡고 계약수에 대해서 좀 조절하시고 이 이상으로 오늘에 대해서는 950달러에서 계속 좀 막히는 흐름이거든요. 950달러를 좀 돌파 시에는 조금 더 상방 쪽으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1.23200까지 끌고 가보시라는 전략까지 챙겨드렸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좀 수익을 챙기시고 나머지 계약수로 이 다음 수익에 대한 목표가까지 설정을 도와드렸습니다. 뭐 해설위원님도 코멘트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예, 뭐 계약수가 좀 한 2계약 이상이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가정하에 한번 해봅시다. 네. 예, 뭐 저도 이럴 때는 지금 같은 경우는 하나는 이익 실현하고 하나는 익절을 좀 크게 잡습니다. 더 크게? 예, 네. 좀 더 크게 잡고 한 전전 고점인 한 1.23500 정도까지 조금 한번 더 끌고 기다렸다가. 가보지 않을까. 네. 왜 그러냐면 달러 약세 흐름이 심상치가 않아요, 저는. 예, 뭐 이유를 지금 저도 찾고는 있는데 네. 그냥 진짜 묻지마 약간 좀 하락 분위기라 예, 크게 다시 좀 되반등이 달러 인덱스를 좀 참고하시면서 네. 되반등이 좀 크게 나온다 싶으시면은 그냥 조금 수익을 좀 챙기시고요. 네. 계속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못 올라오고 이렇게 간다라면은 유로는 상승 흐름 좀 더 강해질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계약수를 모르시기 때문에 상방 쪽의 목표가의 실현에 대한 부분은 현재 달러 인덱스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그 부분을 좀 챙겨가시면서 목표가 청산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 다시 하락하면서 어제장에 소폭의 반등이었는데 다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신세계 시간 통해서 김경윤 PD가 항상 달러 약세에 대한 부분 올해 초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 전반적인 뷰까지 함께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유로 FX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자분께서 남겨주신 상담도 도와드렸고요. 자, 현재 시각 38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는데 개장 상황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개장 전에 지수에 대해서는 하락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상승으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S&P 500은 2,806포인트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상승 전환했습니다. 6,825포인트로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살펴드린 유로FX는 일단 0.45% 상승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2860달러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골드는 1330달러에서 좀 급등락을 좀 반복을 했었습니다. 공방을 좀 벌였었는데 다시 1330달러 회복을 함과 동시에 1330.1달러 선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크루드오일은 63.73까지 떨어졌네요. 앞서서 방구준 마스터님이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63달러 후반이었습니다. 90에서 80과 90 사이에 매도적인 관점 드렸는데 현재 수익 중이시라는 거. 네, 그 부분까지 현재 뉴욕 증시 개장 소식 전달 도와드렸습니다. 네, 속보 내용으로는 저희 본장에서는 뉴욕 증시 혼조세로 출발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전달 도와드리면서요. 김경희 PD, 개장 소식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까요? 네, 조금 처음에 올라왔던 기사는 지금 혼조세로 출발을 했다라는 기사였는데 네네. 지금 다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크지는 않은 모습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조금 밀리면서 에너지주들이 조금 타격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그렇게 큰 상승세는 눈에 띄지 않지만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지금 26,000선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욕 증시 개장에 대한 속보와 현재 구간 뉴스도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1부에서 유로FX와 S&P 500에 대한 이슈를 저희가 먼저 점검을 도와드렸는데 S&P와 나스닥 지금 다시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마스터님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지수에 대한 관점, 뷰가 좀 변함이 없으실까요? 어떠시나요? 네, 변함없습니다. 알겠습니다. S&P에 대해서는 이전에 이슈 점검 도와드렸을 때 이슈 관점 변함 없으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립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좀 세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죠. 세 번째 이슈 크루드오일입니다. 자, 오늘 원유재고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일단 현재 구간 64달러 깨지면서 63점 후반대, 중반대까지 가격대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 마스터님이 매도적인 뷰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신 분이라면 수익 구간이실 것 같아요. 자, 빠르게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지금 3명의 다운 의견과 김경희 PD의 지금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크루드오일 다시 또 다운의 기운이 조금 더 센데요. 일단 해설위원님의 의견부터 유가에 대해서 들어볼까요? 일단은 네. 이제는 조금 상승, 그러니까 한 1월 한 초부터 이제 상승세 62불을 뚫으면서 계속 거의 한 65불 선까지 시도를 계속 했는데요. 거의 한 2주 가까이 끌고 왔던 상승재료는 좀 이제 다 소진이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 계절적인 이유도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그리고 이런 지역적인 이슈도 뭔가 부각되기에는, 다시 한번 부각되기에는 너무 호흡이 빠르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월요일 날 휴장이었죠. 그래서 네. 오늘 아무래도 그 재고 발표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요. 그런 이런 재고 발표 부분을 또 감안을 해보면은 셰일 오일이 또 생산량에 또 포커스를 또 안 맞출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그렇죠. 대한 또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은 생산량 증가를 다시 조금 시도를 한다라는 지금 뉴스들이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재고가 다시 한번 늘 타이밍이 됐다라는 부분과 함께 투기적인 순매수 포지션이 지난주에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CME 거래소에서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화요일 날 일주일간에 5일간에 커머셜,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거래를 하는 메인 이제 그 메이저 고객들이죠. 커머셜 그리고 라지 스펙, 스몰 스펙 이렇게 해서 섹터들을 정해서 이렇게 대규모 거래를 하는 사람들의 순 포지션을 공개를 하는데요. 지금 투기적 그 대량 거래를 하는, 그러니까 헤지 펀드 같은 그쪽 지역에 있는 이제 그 섹터들이 트레이더들이 네. 롱 쪽으로 좀 베팅을 많이 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대부분 맞아요, 이들이.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늘 틀리는 경향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이 뭐 3년 내 최고다, 1년 내 최고다, 2년 내 최고다 이럴 때는 한 1, 2주 있으면 거의 좀 추세가 바뀌고 꺾이는 네. 그런 좀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하면서 수급 부분 한번 확인해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롱에 대해서 많이 들고 있다라는 네네. 부분이 좀 중점적으로 네. 딱 귀에 꽂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최근에 좀 상승세가 너무 가파랐던 만큼 그 부분도 좀 지양하시면서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마스터님의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네. 네. 자, 일단 유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 네. 다시 상승하나요? 네, 여러분들. 자, 골드도 지금 상승하고 돌파. 있고.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자 추세 보시면서 네, 자, 네. 청산 신경 쓰시고요. 네. 그냥 불을 네네, 뿜네요. 네. 불을 뿜어야죠, 유로는. 네. 그죠? 네, 고점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네. 2.23대 지금 넘어갔죠. 네. 넘어갔으니까 아마 좀 더 상승 아마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보고 계시면 되겠고. 네. 자, 오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이슈로만 좀 많이 들고 온 상황이긴 해요. 예,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의 난부터 시작해서 뭐 이란 반정부 시위까지, 그 다음에 그 감산 그 합의하는 국가들이 또 그렇게 좀 약간 좀 협의하면서 좀 잘 따라줬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순항 상승하는데 뭐 별다른 그 걸림돌이 별로 없었는데 사실상 뭐 똑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들고 올라가는 건 없고 사실상 그 1월 16일 날 한번 조정을 한번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좀 박스 구간을 만들어야죠. 박스 구간을 만드는 게 딱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1월 16일 날 내려왔다가 이제 저점을 찍고 한번 올려줬고 밑꼬리가 하나 생겼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지금 거의 비슷한 위치 63.40 정도부터 조금 더 내려갔지만 거기서 또 지지하고 올려줬습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이제는 좀 지지를 한다고 보는데 오일이 뭐 크게 아주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은 아니고요. 아까 63.95에 매도 진입을 한 거는 아직까지 이 조정 구간을 조금 오늘의 그러니까 조정 구간 이 밑에 지금 이평선이 이제 좀 약간 둔화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그 이평선이 10일 이평선인데 이 부분 어제 저점 그저께 저점 이제 그 밑에 그 박스권 하단선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한번 또 밀려줘야 되는 게 기술적 일단 조정 흐름이거든요. 그러면은 아까는 그 정도까지 아예 안 갔기 때문에 지금 67까지 밀렸거든요. 63.67까지 밀렸는데 사실상 조금 더 남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그래서 그 방송을 일단은 빨리 항상 10시에 정확하게 앉아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때 매도 진입했었으면 지금 수익이 좀 많이 나셨을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매도를 당연히 저는 또 보고 있긴 하지만 좀 더 갈 거라 67선을 또 뚫고 좀 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안정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반등을 좀 줬을 때 63.85 정도에서 다시 8호 좀 이상으로 왔었을 때 거기서 매도해서 다시 한번 하방을 보는 뭐 그렇게 가는 게 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오일을 매도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좀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크루도일에 대해서는 워낙 또 오늘 일부 첫 시간 처음부터 뷰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참고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세 번째 이슈 크루도일 지금 마스터님의 의견까지 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크루도일 외신의 뉴스와 함께 골드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다양한 이슈 점검 도와드렸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박노주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